안녕하세요. 저는 IDS의 석사과정 한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LMM 프루너, 더 스트럭처럴 프루닝 of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뉴립스 2023에 등재된 논문이며 10월 4일 기준 266회의 사이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 간단하게 프루닝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루닝은 모델 경량화 기법의 하나로 모델의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하여 경량화하는 기법입니다. 프루닝의 종류에는 크게 언스트럭처드 프루닝과 스트럭처드 프루닝이 있습니다.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은 이제 개별 파라미터 수준의 프루닝 방법으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웨이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경량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은 웨이트가 스파르스한 성격을 띠게 되며 실제 연산에서 이제 제로 스킵을 하는데 리소스가 크게 들어서 이제 가속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은 어큐러시 드랍 대비 스트럭처드 프루닝에 비해서 큰 압축률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프루닝은 신경망의 뉴런, 필터, 채널 등의 특정 구조를 어떤 특정한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압축률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구조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가속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피규어로 보면 이제 왼쪽은 스트럭처드 프루닝으로 뉴런과 엮인 웨이트들이 모두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으로 특정 웨이트들만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자는 LMM이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다방면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때 방대한 모델 크기로 인해서 배포 및 추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기존 LMM 압축 기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작은 모델을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데 어, 작은 모델들을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피규어를 보고 설명드리면 그 기존 방법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1조개 이상의 토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타이니버트에서는 후에 발표된 타이니버트에서는 라벨링 되지 않은 20GB 데이터를 통해서 압축을 진행한 후 특정 태스크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20GB로 파인 튜닝 하는 데만 14 GPU 데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압축을 하는 데만 14 GPU 데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압축 방법은 결국 이제 특정 태스크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 튜닝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LMM의 다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음, 따라서 저자는 LMM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을 유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먼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압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스크 어그노스틱하다는 것은 특정 태스크에 얽매이지 않으며 압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저자는 50MB 크기의 알파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압축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트레이닝 데이터셋 및 특정 태스크 데이터셋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다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 사용과 로라 기법을 사용하여 몇 시간 내로 LMM 성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컨트리뷰션으로는 스트럭처드 프루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디펜던시를 갖는 스트럭처럴 그룹들을 생성하고 중요도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바탕으로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GitHub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프루닝 하는데 그러니까 압축하는데 3분, 이제 로라로 파인 튜닝 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래 라마 7 빌리언 모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메소드 과정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LMM 프루너의 프루닝의 단계는 크게 세 스테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스테이지에서는 모델 내의 임의의 뉴런을 트리거로 뉴런 간의 디펜던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펜던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스트럭처럴 그룹을 생성합니다. 모델 내의 모든 뉴런이 자기 자신 또는 디펜던시가 있는 뉴런과 그룹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디펜던시, 그래프,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에스티메이션 스테이지에서는 그룹의 중요도를 평가하는데 이때 중요도는 가중치 행렬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룹 내 각 뉴런의 중요도를 구한 중요도를 이제 합계, 곱, 최대값, 마지막 구조의 중요도별로 기준을 잡고 낮은 중요도의 그룹을 제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스테이지에서는 프루닝으로 인해 저하된 성능을 로라를 사용하여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제 디펜던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 이제 첫 번째 공식은 뉴런 J의 입력으로 연결된 뉴런이 뉴런 I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뉴런 J에 연결된 뉴런이 여기 뉴런 I밖에 없으면 이제 뉴런 J는 이제 뉴런 I에 디펜던시가 있고 반대로 뉴런 I의 출력으로 뉴런 I의 출력으로 뉴런 J밖에 받는 뉴런이 없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뉴런 I가 뉴런 J에 디펜던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뉴런의 액티베이션을 웨이트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이제 전달받을 때 하나의 뉴런에 의지하면 이제 서로 디펜던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디스커버리 스테이지에서는 임의의 뉴런을 트리거 뉴런으로 설정하여 해당 뉴런의 디펜던시를 분석하고 해당 뉴런과 디펜던시가 있는 뉴런이 있으면 이제 그 뉴런을 다시 트리거 뉴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디펜던시 룰에 따라 연쇄적으로 디펜던시를 탐색하고 이제 전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디펜던시가 있는 뉴런들이 하나의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참고로 탐색 과정에서 모델 내 모든 뉴런의 디펜던시를 분석합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제 디펜던시를 분석하여 하나의 그래프를 형성하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그래프와 그룹은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프는 이제 뉴런끼리 연결된 양상이고 그룹은 이제 해당 뉴런에서 가중치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 이제 라마 모델에서는 피규어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의 그룹이 있습니다. A 그룹은 이제 MLP 내부에서의 그룹이며 피규어에서 보이듯 대부분 단일 뉴런이 그룹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B그룹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그룹 내부에서 연결된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C는 AD와 다르게 모듈 내부에서 봤을 때 MLP, 멀티헤드 어텐션, 외부의 인풋, 아웃풋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프루닝을 진행할 때 이제 AB 그룹에서만 진행하거나 C 그룹에서만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에스티메이션 스테이지에서는 로스 기반으로 중요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도를 구할 때 특정 가중치를 제거했을 때 발생하는 로스의 변화량으로 해당 가중치의 중요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벡터와이즈 중요도를 보게 되면 주로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제 보통 트레인 셋으로 로스를 측정함으로 이제 첫 번째 텀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셋과 상관없는 알파카 데이터를 사용하여 첫 번째 이 텀의 값이 유의미하게 크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든 이제 해시안 관련 두 번째 텀을 생략하고 이 첫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을 이용해서 벡터와이즈 임포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임포턴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행렬 내 각 요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두 번째 텀이 Fisher Information Matrix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시한 함수를 근사화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명확한 시간 차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결과에서 주로 엘리먼트 와이즈 중요도를 사용한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슬라이드의 방법들로 이제 그룹 요소들의 중요도를 구하고 나서 이제 각각의 그룹의 중요도를 구하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그룹 요소들의 중요도를 통합하게 됩니다.
합산, 곱, 최대값, 마지막 구조에 대해서만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자는 마지막 구조가 제거되면 그 그룹 전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합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결과를 보면 합산하는 식으로 그 중요도를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리커버리 스테이지에서는 로라를 사용하여 모델 성능 저하를 회복합니다. 이제 라마 7 빌리언 기준 약 50MB 알파카 샘플을 이용하여 단일 GPU 기준 3시간 이내에 파인 튜닝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프루닝된 부분 나누지 않고 모두 로라를 적용하며 랭크 8을 적용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 세팅입니다. 이제 실험을 진행한 모델은 라마, 비쿠나, 챗 GLM이며 평가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상식 추론에 관련한 위키텍스트 상식 추론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또한 이제 언어 모델링 관련한 위키텍스트2나 PTB와 같은 데이터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밝히길 당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스트럭처드 프루닝 관련 논문이 없어서 이제 직접 L2와 랜덤 방식으로 비교군을 직접 추가했습니다. 이제 L2 그룹은 똑같이 L2는 이제 그룹 개념은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룹의 행렬 크기로 중요도를 정해서 프루닝을 진행하였고 랜덤은 말 그대로 그룹에 대해서 랜덤하게 프루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프로닝은 크게 채널과 블록 단위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채널 단위 프로닝은 타입 C에 대해서만 프로닝을 진행하며 이제 모든 블락 모듈들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프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블록 단위 프로닝은 타입 AD에 대해서만 프로닝이 진행되며 이제 인베딩 레이어와 처음 세 개와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는 프로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그래프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해당 레이어가 센스티브하다고 저자가 말을 하면서 그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프루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로 프루닝을 진행할 때는 이제 북크롭스라는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10개의 샘플을 뽑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라마 모델에 관한 제로샷 퍼포먼스 결과입니다. 이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엘리먼트 위에 이 첨자는 로스를 구할 때 이제 몇 차 미분까지 계산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50일 참고한 논문에서는 그 라마 7 빌리온 관련 모델 관련 논문에서는 이제 성능이 68.5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프롬프트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제 저자가 재현했을 때는 63.25%를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주목할 점은 채널 단위 프로닝의 결과가 이제 랜덤 프로닝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로는 이제 센시티브한 레이어에 대해서 프루닝이 진행되어서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블록 단위 프루닝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라를 통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3%포인트 떨어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제 같은 양상으로 라마 13빌리온에서도 블록 단위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쿠나 모델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 단위 프로닝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점은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한 성능 향상이 라마 모델에 비해서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 5는 챗 GLM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기존에 봐왔던 양상과는 다르게 벡터 메소드가 엘리먼트 메소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프로닝으로 인한 이제 파람스, 맥 연산, 메모리, 레이턴시 변화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프루닝 레이쇼가 늘어날수록 이제 리소스, 파람스, 맥스, 메모리, 레이턴시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3는 이제 처음과 마지막 레이어는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관련 그래프입니다. 이제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만 프루닝을 진행했을 때 퍼플렉시티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블록 단위 프루닝은 해당 레이어에서 프루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다음은 프루닝 레이쇼에 대해서 따른 성능 변화입니다.
이제 높은 레이쇼에 대해서 급격하게 성능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6는 디펜던시 없이 자체 웨이트 행렬 중요도 점수만을 기준으로 프루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 차이가 큰 것을 보여줍니다. 음, 이제 디펜던시의 유무로 인해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테이블 7은 그룹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서메이션 방식으로 통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9는 이제 크기가 비슷한 스테이블 LM과의 비교로 이제 처음부터 모델 크기가 3빌리언으로 이제 학습된 모델에 비해서 이제 7빌리언에서 경량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테이블 10은 이제 파인 튜닝 시 더 큰 데이터 셋을 사용할 경우 이제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결론입니다. 먼저 LMM 프루너는 이제 LMM을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압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트럭처럴드 프루닝입니다. 이제 프루닝 프레임워크에서 디펜던시 그래프 생성하고 그룹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로라를 사용한 빠른 성능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프루닝 비율을 사용했을 때 이제 상당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논문의 아쉬운 점으로는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결과를 좀 자세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를 사용하면 결국 이제 로라에 사용한 데이터 셋에 조금 영향이 적지만 이제 특정 태스크에 이제 집중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더 높은 프루닝 비율에서 LMM을 압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